황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초대된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황새는 그런 친환경 논에 사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황새와 친환경 농업의 운명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황새를 못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아마 2015년도에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황새를 보신 분 계신가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만큼 2015년도에 황새를 방사하고 지금 약 한 120여 마리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황새를 보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사진 PPT 96페이지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전에 황새가 살았던 논의 모습을 보면은 넓은 농경지가 있고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나무의 둥지를 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배산 임수 지역을 황새가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강이 범람을 하면 많은 물고기들이 논에 있는 둔번과 수로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황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황새가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좋아했던 지역은 하천 근처에 있는 범람원 습지를 황새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황새는 바닥에 둥지를 틀지 않고 마을에서도 가장 큰 나무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 15m 정도 되는 큰 나무를 이용했고요. 소나무나 은행나무, 참나무 같은 것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새를 보고 웃고 있죠. 황새는 길조로 여겨졌고 황새가 오는 마을은 부자 동네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새가 그곳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 그곳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또 강이 범람하면서 무엇을 실어다 주냐 하면 많은 유기물들을 논에 뿌려줍니다. 그게 자연적인 비료가 되었죠. 그래서 농사도 잘 되었던 지역입니다. 비옥한 토양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황새를 보면서 점도 쳤다고 합니다. 황새 새끼가 2마리 자란 해는 흉년이구나. 4마리 자란 해는 풍년이구나. 이렇게 점도 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마리가 자란다는 건 황새가 알을 6개 낳거든요. 최대 6마리까지 부화를 시킬 수 있는데 다 부화가 되더라도 먹이가 부족하면 어린 개체들은 도태가 됩니다. 막내들이나 도태가 되다 보니까 2마리까지 자라는 거는 먹이가 부족하다는 거죠. 먹이가 부족하다는 것은 농사에서도 자연 비료가 부족하다는 것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쳐서 농촌의 그런 생태계와 문화와 황새는 굉장히 연관성이 깊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농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농약으로 땅들이 오염되는 것과 함께 황새의 개체군들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크게 감소해서 절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증식을 시켜서 러시아나 독일에서 데려와서 증식을 시켜서 2015년에 방사를 해서 지금까지 나간 황새가 저희가 이렇게 케이지에 담아서 이렇게 나무 케이지, 하얀 케이지 있잖아요. 여기 담아서 보낸 개체가 112마리를 보냈고요. 그 112마리가 야생에서 짝을 지어서 태어난 개체가 107마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210여 마리가 황새가 이제 야생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중에 폐사한 황새들까지 또 그리고 구조된 황새, 실종된 황새들 제외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123마리 정도가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황새는 논을 좋아하지만 논만 이용하진 않습니다. 논과 저수지, 하천, 그리고 갯벌까지 양어장도 잘 이용하고요. 네, 그래서 고여이 있는 습지는 다 이용하는데 깊은 물에는 못 들어갑니다. 황새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깊이는 30cm니까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얕은 습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황새는 여름에 번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런 괴산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이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음성군, 과거에 황새가 살았던 음성군 같은 곳으로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산 아래에 있는 큰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살고요. 또 겨울이 되면 이곳은 얼지 않습니까? 논에도 물이 별로 없고
그러면 황새들은 저기 갯벌 쪽으로 날아가서 먹이를 먹으면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2월 되면 다시 번식을 했던 둥지로 돌아오죠.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백로들 아시죠? 백로들. 하얗게 무리 지어서 산에 있는 야산에 있는 그런 백로들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번식을 하는 집단 번식을 하지만 이 황새는 한 쌍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에서 둥지가 7쌍이 있는데 그 둥지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3km예요. 그 3km 안으로 들어오면 쫓아냅니다. 부부가 합심을 해서 다른 황새들을 쫓아내서 그 주변에 둥지를 틀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먹는 먹이 양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육 상태에서는 400에서 500g을 주는데 야생에서는 1kg 이상 먹을 수 있고요, 하루에. 그리고 몸 크기도 메기 같은 경우는 30cm까지 되는 메기도 먹을 수 있고요. 붕어는 25cm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새는 큰 먹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논에서도 붕어 같은 아시죠? 붕어 드렁어리 그걸 아주 좋아하고요. 그리고 미꾸라지 그리고 붕어 이런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작은 곤충들은 사실은 황새의 성에 차지 않아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새가 이제 번식을 하러 들어올 때는 올챙이들이 많은 시기거든요. 올챙이들이 이제 주요 새끼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게 점점 자라면서 개구리가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서 다 자라면 좀 더 멀리 나가서 강에 가서 큰 먹이들을 잡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새인데요. 이제 좀 뒤로 넘겨가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황새가 현대 시대에 그러면 여러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이 쌓여서 범람도 되지 않고 있고 또 당산나무 같은 큰 나무도 사라져서 황새가 둥지 틀 곳도 없고요. 그리고 논에는 농약을 뿌려서 먹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것이 황새에게 가장 최적의 서식지를 만드는 것인가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네, 103페이지에 논에 아무리 논에 친환경을 하더라도 농약을 뿌린 논 중에서도 둔벙을 판 논보다 친환경을 하는데 둔벙이 없는 논보다 둔벙이 있는 논, 농약이 있어도 그런 논에 미꾸라지가 더 많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확인됐어요. 그래서 둔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논에 이런 지금 103페이지에 있는 어도를 만들어서 하천과 또는 배수로와 논을 연결했을 때 비가 많이 오는 7월, 8월에는 피라미라든가 붕어라든가 미꾸라지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논에서 발견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도를 통해서 배수로와 하천 그리고 논을 연결하는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아까 앞서 발표하셨던 중에 중요성을 말씀하셨던 둔벙도 그런 황새가 좋아하는 미꾸라지나 붕어가 논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피난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의 황새마을에서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앞서서 서동민 대표님 말씀하셨던 개구리 문제. 저희가 멋지게 황새공원 앞에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도 턱을 20cm 되는 그 경계석을 깔았더니 개구리들이 못 넘어 나오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트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구리 사다리를 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104페이지에 위 슬라이드의 가장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경계석을 경사면으로 바꿔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로를 이렇게 시도해봤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 아직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검증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어도라든가 개구리 사다리를 문화재청 서식지 개선 사업 지원받아서 꾸준히 계속 확대해가고 있고 지금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조사자분들이 실제로 모니터링도 하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노력은 많이 미비한데요. 황새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황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서식지는 피해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04페이지 황새 번식 범위 확대라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6년에는 예산 황새공원에 한 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는 광시면 지역의 3쌍 그리고 2019년까지는 광시면이라는 좁은 지역의 3쌍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황새가 여기는 너무 이제 복잡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곳 가야겠어 하면서 태안으로 갔어요. 태안의 그 남면 달산이라는 곳에 황새가 간 거예요. 그곳에서 번식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을까요? 거기는 저희가 세워준 둥지탑도 없었거든요. 어디를 황새가 나무 대신 이용했을까요? 네, 전봇대. 전봇대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네, 송전철탑. 그걸 황새가 이용했어요. 높이가 30m 가량 되는데 거기 오르내리기도 바람에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 철탑에서 둥지를 2010년부터 틀기 시작했고요. 올해 2022년에는 무려 철탑에 둥지를 튼 황새가 3쌍이나 되고요. 아마 점점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근데 철탑은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황새가 다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황새 배설물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쏘거든요. 하얀색으로. 그런 게 이제 그런 이렇게 전도체 부분 역할을 하여서 정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천연기념물이니까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파이크라고 해서 황새가 가장자리에 못 닳도록 이렇게 스파이크를 붙여서 그런 노력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농어촌 공사에서도 황새의 서식지를 위해서 둥지탑도 세워주신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주시면서 지금 여러 기관들의 협력,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 협력들, 관심들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황새가 제일 많이 폐사하는 원인이 전깃줄 충돌, 날개나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그리고 감전되는 것들, 전봇대에 앉는 걸 좋아하니까요. 쉴 때도 전봇대에 앉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새가 사육 상태에서만 있다 보니 높이 앉는 걸 모르다 보니 바닥에 잠을 자는 거예요. 방사된 후에도. 그럼 바닥에 잠을 자면 야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천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들고양이, 살쾡이 이런 거에 야간에 포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황새들이 전봇대에 앉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방사된 황새들은 전봇대에 앉고요. 러시아에서 온 황새들이 있습니다. 걔들은 전봇대에 안 앉고 이렇게 멋있게 습지에 앉아서 쉬거든요. 그런 문화가 한국 황새들한테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황새도 지금의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도움도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